혹시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고 오랜 시간 애써온 치유 작업을 끝마친 뒤 오히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더 나아질 것이라 믿었는데 현실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 상태가 당신의 치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깊은 심리 작업을 마친 사람들의 약 73%가 이와 같은 극심한 동기상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과거 당신을 달리게 했던 동기부여 시스템이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수치심. 당신을 움직여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아직 진정한 동기는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기상실이 왜 실패가 아니라 재탄생 이전의 죽음이라 불리는 필연적인 단계인지, 치유를 경험한 모든 이가 거치는 세 가지 심리적 단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들은 무엇인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이 마침내 당신의 영혼이 타인을 위한 연기를 멈췄다는 신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욕망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게 느껴져 지쳐있나요? 분명 의욕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 모든 것이 텅 비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죄책감이 드나요? 칼 융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모든 순간을 위로해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스스로 상상하거나 바라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이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당신은 치유가 당신에게 넘치는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치 누군가 당신의 내면에 있던 엔진 스위치를 꺼버린 것과 같죠.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정신 안에서 동기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에게 그림자란 단순히 부정적인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이나 성장 과정 속에서 억압된 긍정적인 자질, 예를 들어 창의성이나 자기주장 같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관계 전체가 완전히 변형됩니다. 융은 자신의 저서 심리학과 종교에서 그림자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겪는 이 현상을 동기해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거부된 자아를 보상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이전의 모든 추진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오랜 동기가 사실은 생산성이라는 가면을 쓴 정교한 불안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것이죠. 하지만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이 공허함이 드러내는 우리 심리 발달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당신의 이전 동기 대부분은 그림자 투사라는 심리 기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림자 투사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면의 특성을 외부의 대상이나 목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투사를 거두어들일 만큼 용감한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꽤 두꺼운 그림자를 인식하게 된 한 개인을 보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그림자 작업은
바로 이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일시적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자 작업을 하기 전 당신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기 싫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게으름이라는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행동입니다. 혹은 자신의 힘과 가치를 외부의 성공에 투사하여 성취에 목숨을 걸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투사하여 인정에 집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다면 당신은 투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움직여온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이 거부된 특성들을 내면으로 통합하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강력했던 추진력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 역시 융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심리적 상처를 통합한 사람들의 뇌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영역의 활동은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면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외부가 아닌 내부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심리적 성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그림자를 마주하면 더 강해지고 위욕적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날카로움과 경쟁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투사 이후의 존재라는 완전히 새로운 동기부여 방식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을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그는 이 과정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동기부여 체계 전체를 뒤흔든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자 통합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인식.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림자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투사 철회.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이나 외부 대상에 투사하던 것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3단계, 통합. 그림자의 특성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내면으로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통합 후 재조직. 바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동기부여의 재편성 기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융이 제안한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종이를 꺼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특성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특성들이 혹시 내 안에 미묘하거나 억압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투사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동기상실이 어쩌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심리 작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잠시나마 받아들여 보십시오. 4단계인 재조직 기간은 마치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를 움직이던 이전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기부여란 목표를 설정하고 저항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다그쳐봐도 예전과 같은 추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융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동기부여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페르소나, 즉 당신이 연기해온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가장 충격적인 통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소나가 이끄는 행동을 진정한 동기부여와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 페르소나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통합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목표와 야망을 이끌었던 거짓된 자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페르소나 동기와 진정한 동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페르소나 동기는 말합니다. 나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공해야만 해. 진정한 동기는 속삭입니다. 이 일은 나의 본성과 일치하기에 자연스럽게 끌려 페르소나 동기는 외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어야 해. 진정한 동기는 느낍니다. 나는 이 과정 자체가 나를 충만하게 하기에 여기에 참여해. 당신이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전히 자신의 가면 속에 갇혀있는 주변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내면의 혼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 자신의 삶이 증명하듯 이 변화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이란 긴급하고 흥미진진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진정한 욕망은 과거의 강렬함에 비하면 조용하고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이와 똑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1913년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융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이 시기를 동기부여의 죽음과 재탄생의 시기라고 회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작성된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은 이전의 모든 학문적 동기를 상실했지만 그 자리에서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를 발견한 한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저서 기억, 꿈, 사상에서 약 6년 동안 이전의 학문적 추구에 대해 어떤 의욕도 느끼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대신 무의식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융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은 강렬한 야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적극적 명상과 내면 과정에 대한 깊은 주의를 기울였던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침체기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사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진 시기였던 것입니다. 과거의 동기는 학계의 위계 질서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동기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의지력으로 억지로 생산성을 쥐어짰지만 이제는 내면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이자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일상은 나는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려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요에서 허용으로의 이 전환은 훗날 그가 심리적 건강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억지로 동기를 만들려 하지 말고 매일 아침 10분간 융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모든 것을 그저 따라가 보세요. 융의 변화는 진정한 동기가 자아가 이끄는 분투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고 영혼을 살찌우며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혹시 당신은 내가 왜 이것밖에 원하지 않을까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요? 융은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유욕이 없어 보이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 대부분을 움직이는 집단적 신경증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환자들에게서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의미한 활동에 대한 인내심 감소. 그들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보다는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 활동에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둘째,
연기된 감정과 진실한 감정을 구분하는 민감성 증가. 그들은 상호작용이 진실한지 혹은 연기인지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리듬의 회복. 외부의 스케줄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 재조직 기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들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기력함이 사실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건강한 심리적 재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기 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들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로부터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재조직 과정에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기 없는 공허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자기계발서는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모든 행동은 억지스럽고 거짓되게 느껴질 뿐입니다. 융은 심리적 발달을 서두르려는 시도가 오히려 진정한 자아의 출현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인 의지가 아닌 무의식의 지혜에 따라 그 자체의 속도로 전개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수년간 통합된 그림자의 자료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당신의 정신은 보상 패턴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 체계는 투사된 내용이 아닌 통합된 진실을 기반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융 자신도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약 6년간 이 무의식과의 대면을 경험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비생산적으로 보였던 이 6년의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낳을 심리적 변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내면의 이미지를 추구했던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 안에서 모든 본질적인 것이 결정되었다. 최근 내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전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영역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영역은 자기 성찰, 의미 만들기, 창의적 통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융이 말한 적극적 명상이 측정 가능한 신경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당신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사회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그림자 통합 이후 진정한 동기가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나 보상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통합된 전체성인 자기로부터 솟아납니다. 자기로부터 동기부여된 사람들에게서 융이 관찰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지속성.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보상 동기와 달리 이 행동은 당신의 본성과 일치하기에 오히려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둘째, 내재적 만족감.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셋째,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자신의 내면 방향을 지지하는 듯한 외부 사건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희생 없는 봉사. 개인적 자아의 욕구를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지만 억지로 하는 이타주의에서 나타나는 순교자 의식이나 분노가 없습니다. 과거의 동기가 맹수에게 쫓기는 생존 에너지였다면 새로운 동기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고요히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움직임을 만들지만 하나는 당신을 소진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림자 작업을 하고 의욕을 잃었기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낡은 심리적 운영체제와 새로운 운영체제 사이에 서 있으며
그 전환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도기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융은 강제로 결과를 만들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4가지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공허함의 수용. 융은 환자들에게 성공적인 그림자 작업 후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라고 지속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이 공허함은 진정한 방향이 나타나기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2단계, 적극적 명상. 논리적 계획을 강요하는 대신 이미지, 꿈, 창의적 표현을 통해 무의식과 소통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즉시 행동할 필요 없이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 미묘한 충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3단계, 초월적 기능 따르기. 이는 의식적 욕망과 무의식적 충동 사이의 긴장을 견디며 2가지 모두를 존중하는 새로운 방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모르는 상태의 불편함과 함께 머무르면서 더 깊은 심리적 층에서 떠오르는 예기치 않은 가능성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4단계, 개성화에 항복하기. 융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 자신인 사람이 되는 개성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자아의 통제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혼란을 이해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융의 충격적인 발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림자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동기를 잃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의 동기가 진정한 욕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투사와 페르소나 연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동기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몰아붙였던 상처 입은 투사들로부터 당신이 성장한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침묵은 융이 말한 자기가 마침내 말하기를 기다려온 공간입니다. 당신이 채우려 했던 그 공허함은 진정한 개성화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의식 속으로 가져온 용감한 작업은 욕망과 행동에 대한 당신의 관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동기 없는 공허함은 우울증이나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개성화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해체 과정입니다. 당신의 내면 작업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강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축하해야 할 심리적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마주한 용감한 여정이 결국 가장 빛나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길이